최근에 이 국토부가 블로그에 이 민식이법 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뭐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을 좀 온라인 상에서 지칭하는 뭐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뭐 이런 초등학생들이 위험천만한 놀이를 즐긴다 이런 내용의 좀 글을 올렸다가 제목을 민식이법 놀이라고 달아서 이게 뭐 아동 혐오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요즘 이런 이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진행된 지 한 2년이 채 안 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에 벌금이 50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해요. 뭐 징역형도 부과될 수가 있고요. 그럼 일단 시작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짜 경미한 사고, 이 상해라는 거는 사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상해로 보기 때문에 진짜 경미한 사고, 넘어져서 까졌던가 이런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가 어린이한테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벌금을 낼 거를 어린이한테 한 5만 원으로 합의를 해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그 놀이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부딪히면 내가 뭐 지금 PC방을 가는 돈이 나온다, 지금 뭐 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나온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일부러 그 접촉을 시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민식이법 놀이 논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니까 사실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게, 네. 민식이법 자체는 뭐 그 취지나 이런 거 살펴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법 뒤에 놀이를 붙여서 민식이법 놀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아무래도 민식군에 대한 좀 네. 뭔가 좀 2차 가해도 우려가 되고 좀 아동 혐오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고, 차라리 뭐 스쿨존 장난이라던가 뭐 스쿨존 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위험천만한 스쿨존 놀이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좀 순화해서 불렀으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국토부에서도 이 블로그에 어린이 기자단이 올렸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필터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민식이법 놀이라고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떡하니 쓰여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게 정말 극소수의 잘못된 생각을 한 아이들, 일부 정말 극소수 아이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른들도 무단횡단 하잖아요. 네. 어른들이 무단횡단, 어른들도 불법으로 건너가기도 하는 경우, 아이들이 어른들의 거울인 것처럼 얘네가 어른들도 하니까 자기네도 학원 갈 때 급하게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였고, 그걸 어른들이 돈으로 무마시키려던 행동들이 이런 일을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영악한 아이들의 사기 행각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이름이 네. 붙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이 이름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을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면, 네. 도로교통법 11조에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미 민식이법 훨씬 이전부터 도로교통법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 조항에 의하면 그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놀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린이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이런 위험한 놀이를 어린이들이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좀 단호하게 교육을 네.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한 뭐 1년,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스쿨존 내에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좀 얼마 전에 뭐 인천에서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튀어서 숨지는 사고도 좀 있었고, 좀 강원도 내의 스쿨존 사고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 제가 지난달 중순쯤에 기사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네. 강원 경찰청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올해 1월부터 7월,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사망사고는 2년 연속 없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스쿨존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라고 하면 이제 보행 중 사고가 많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행 중 사고는 없이 저기 어린이가 저기 차량에 차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는 있었지만 어린이가 치인 사고는 뭐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발표를 보고, 경찰청이 발표를 비교 분석하려면 스쿨존 이후에 어린이 사망자가 0명, 2년 동안 0명이면 그 2년 전에는 그럼 많았나?
요거를 좀 같이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보통 사회 뉴스로 많이 보도를 접하는데 제 기억에 강원도에서 이 2년 전에도 접했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전에는 어린이 사망 사고가 연간 몇 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0건이 됐다고 하면 이 민식이법, 이 스쿨존에 대해서 그 도로교통을 강화하는 그 정책이 성공한 것인데 그런 비교 대상을 할 수 없는 게 좀 이 발표에 좀 아쉬웠어요. 예. 일단은 지금 민식이법 시행되고 나서 아무래도 스쿨존 지나갈 때 운전자들도 좀 더 신경 쓰고 운전하게 되잖아요. 좀 실제로 운전하실 때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처음 도입됐을 때 학교 앞에서만 유의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그 스쿨존 내 네. 구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슝 갔죠. 갔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계도 기간 동안에 카메라가 설치가 네. 되고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진 않았는데 이 구역도 그 이제 스쿨존 내의 구역이니까 3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와서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잘 아는 곳을 가면 이 근처에 학교가 있지라고 인식을 맞아요. 하는데 어떤 곳은 4차선, 뭐 6차선 대도로이고 인도에도 가드레일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도로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또 등하굣길이 아니고 야간인데 갑자기 블랙박스가 삥삥삥삥 30km를 하러 걸리면 저도 이 근처에 학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굉장히 안 됐다가 최근에는 좀 적응이 잘 돼서 서행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외곽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갑자기 스쿨존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이제 그 30km 넘지 말라고 네. 굉장히 또 그 알림이 세게 내비게이션에서 세게 나오니까 네. 아니 대체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학교나 이런 데가 안 보이는데 대체 뭐가 있는 거야 하면서 네. 오히려 그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이런 어린이 시설이 관련 있구나. 시설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지금 과속 단속 장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강원도 스쿨존 내 과속 적발 건수가 일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3배나 많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스쿨존에는 아직 카메라를 이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뭐 지금 정상적으로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경찰이 그 우리 스쿨존 그 설치한 카메라하고 그냥 일반 도로에 있는 카메라하고 한번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한번 좀 단속 건수를 살펴봤더니 스쿨존 우리 30km 지켜야 되잖아요. 네네. 오히려 초과를 해서 달리는 사례들이 일반 도로에서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국장님처럼 무심코 지나간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이건 뭐 스쿨존 이건 뭐 좀 지나가면 어때 하고 그냥 또 학생이 없다고 그냥 쌩하고 지나간 사례도 네. 있을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간에 일반 도로에서 우리가 과속을 하는 사례보다 스쿨존에서 그냥 지나간 사례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건수를 자체로만 보면은 3배 가량 차이가 나니까 여전히 좀 이런 자료를 보면 또 아직도 좀 우리 운전자들의 인식이 네. 그런 안전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통계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스쿨존 별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스쿨존 뭐 그 가속 위반 탑5 뭐 이렇게 지역별로 구역별로 어디 초등학교 앞, 뭐 어디 유치원 앞 그렇게 발표를 하면 그거는 거기 스쿨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거기 스쿨존이 뭐 운전자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스쿨존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와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던가 혹은 횡단보도가 없이 그냥 한쪽만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는 곳이라던가 이런 곳이어가지고 여기 단속이 많이 걸리면 오히려 이 스쿨존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가장 좋은 효과는 이곳은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 다 발생 지역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곳은 전국 작년 스쿨존 가속 위반 탑5 안에 들었습니다 라고 써붙여 놓으면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서행하지 않을까, 근데 조심하지 그렇게 않을까. 해버리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학생들을 보내지 않을 염려가 좀 그럴 있기 수가 있네. 때문에 약간 네. 좀 아무튼 뭐 저희끼리 아무튼 좀 알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특정 뭐 학교는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알리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맞아요.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